여기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 꿈을 꾸는 공학도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열게 될 우리, 그 이름 금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파견교사 허재봉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22학년도 대입 릴레이 입시 설명회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릴레이 입시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인 진로진학 온에어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구고등학교에 위치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에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직접 모셔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역은 물론 참가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설명의 시작에 앞서 질문과 응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중 궁금한 점은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입학사정관님의 설명이 끝난 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호공과대학교 전형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6월 12일 이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담당하실 금호공대 유석호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괜찮습니다. 예, 대구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입학사정관 유석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2022학년도 금호공과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 유망 직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연 미래 유망 직종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호공대는 모든 공학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과를 개편하게 구성하고 있고, 금호공대에 입학하는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주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서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4년 평균 등록금은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사립대와 비교를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국공립대학과 비교하면 약 17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78%를 리펀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호공대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공대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부연구생이라든지 봉사장학금 같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도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장학금이 저렴하고 또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 어떤 비용을 적게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기숙사를 들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재학생 수용률을 44.7%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학생들이 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그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는 그 문제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 또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대학의 적응입니다. 따라서 재학생이 입학하고 나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부터 취업에 필요한 역량 개발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 금호공대에서 활동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학습 공동체 또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이런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생들께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은 37개국에서 118개 대학과 자매결을 맺어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글로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영어에 좀 자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지원하면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에 와서 학생들이 대학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데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서 학부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랩실에서 대학원생과 함께 교수님들이 수주해온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학부에서 배웠던 전공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대학원 연구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진로 교육은 학칙에 명시해서 필수 이수 과정으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학 기간 동안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취업률은 60.8%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취업자 1년 유지 취업 비율은 87.1%로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취업 유지 비율이라는 것은 학생이 취업한 이후에 1년 동안 이직하지 않고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취업 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호공대 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취업한 이후에 체감하는 취업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업에 취업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보공시 기준으로 취업자의 49%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업들을 취업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대기업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8%가 상승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주로 대기업, 공기업만 명시를 했고 중견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미와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서 기준으로 50분 안에 학교에 통학하도록 하고 있고요. 1일 약 48회 운행해서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분히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은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했던 전형인데 올해는 전년 대비 95명 축소한 321명을 선발하고 있고,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의 지역이제 전형을 신설을 해서 100명의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을 신설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제 역량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KIT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KIT 인재 전형 1과 KIT 인재 전형 2로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학과인 인공지능공학과를 올해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있었던 응용화학과를 화학생명과학과, 그리고 응용수학과를 수리 빅데이터학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인공지능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급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생명과학과와 수리 빅데이터학과는 생명공학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서 학과의 성격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1단계 선발 배수가 기존 최대 3배수에서 올해는 5배수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성적 반영 방법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상위 2과목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출결 성적을 반영을 했지만 올해는 출결을 폐지하고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선발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에서는 전형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데, 다만 수학 가형이 미적분 기하로 바뀌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1등급 상향 효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모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어서 선택 과목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탐 또는 과탐, 사탐과 과탐의 조합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2개 영역에서 9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있었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 69.4%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KIT 인재 전형 1, 2를 합하면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83.1%를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 또 전형별 모집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공대는 복수 지원을 3회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 유형, 전형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모집 단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 전형에서 복수 학과에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할 수 없고 3개 전형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은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면접 평가는 KIT 인재 전형 1이 수능 치기 전인 11월 6일 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은 11월 7일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총 321명을 뽑고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데요. 공학과 2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필수이고 인문사회 경영학과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함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13등급 이내 또는 영어를 포함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13등급 이내인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 공학 2학기 지원 학생들은 1등급 상향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은 14등급으로 완화됩니다. 교과 및 학년 가중치를 보시면 다른 대학과 다르게 학년 가중치에서 저희가 반영 비율이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때 반영하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가중치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또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학 2학 또는 인문사회 계열 관계없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전 교과에 대해서 이수한 과목 중에 2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학생들의 이수한 과목에서 성취도가 일단 높은 과목이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교과 가중치가 높은 것 또는 이수단이 높은 과목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총 416명 모집하는데 375명이 최종 등록을 했고요. 최종 경쟁률은 7.78대 1이고 학생부 평균 등급은 4.14 등급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57.3%를 보였습니다. 후보들이 합격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회전율은 전체 207.9%를 보여서 모집 인원 대비해서 후보로 합격한 학생이 2바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는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과인데 379.3%, 그래서 모집 인원 약 30명에 대해서 90번까지 후보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는 회전율은 좀 높았지만 성적은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7.78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4.44대 1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계를 할 때 수학 가형에 대해서 1등급 상향을 적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개선 효과가 약 20% 정도 될 것이다 기대를 했지만 실제 효과는 약 8%에 그쳤습니다. 2022학년도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충족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85% 컷까지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저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 적용하면 대략 80에서 90% 정도의 컷을 추론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85% 성적을 안내드립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성적의 85%까지 성적에서 4분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표에 보시면 박스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가 2, 3분위 성적이고 박스 중앙에 색깔로 구분되는 경계선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학과별로 편차가 비교적 큰데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는 성적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전자공학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가 따르고 있습니다. 기계설계공학과하고 건축학부는 성적은 비교적 낮지만 2, 3분위의 편차가 작기 때문에 등록자의 성적도 중앙값 주변에 몰려 있어서 이런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때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절반 정도를 적용한 성적보다 내 성적이 높은 경우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때문에 전년 대비 성적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호공대는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 등급은 0.1등급 정도만 하락하였습니다.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모집 단위는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광시스템공학과, 응용수학과입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경쟁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2022학년도에서 경쟁률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같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경쟁률 하락,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하락, 회전율의 증가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데 2020학년도 대비 21학년도 성적이 하락한 모집 단위의 요인은 지원율 하락의 경우 설계공학과, 시스템공학과, 화학소재공학부, 광시스템공학과, 수리빅데이터학과,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적었던 과인 산업공학부, 토목공학과, 응용수학과, 경영학과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자가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용수학과인 수리빅데이터학과에는 경쟁률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동반으로 작용을 해서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후보자가 많이 합격했던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때문에 경쟁률이나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보다는 후보자가 합격하는 그 비율 때문에 전년 대비 성적이 하락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였지만 85% 컷은 전년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에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은
2022학년도에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없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은 방법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두 개 영역 9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은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최저 기준 충족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호공대 지원의 주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풀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성적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KIT 인재 전형 1, 2,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4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접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KIT 인재 1과 지역인재 전형이고요. KIT 인재 2와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은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고 KIT 인재 2와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은 11월 6일, 7일 양일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두 전형에 모두 지원해서 1단계 합격한 경우에는 양일 모두 면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KIT 인재 전형 1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충족한 모든 지원자에게 후보 번호를 부여하는데 201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서류평가로만 선발했었습니다. 그 결과 회전율이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KIT 인재 전형이나 그 이후의 지역인재 전형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KIT 인재 전형 1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서류평가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충원 합격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T 인재 2와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은 면접을 진행합니다. 1단계 100% 서류를 뽑고 2단계 면접 30%를 반영을 하는데 1단계 선발 배수가 작년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회전율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에 의한 당락률은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전형은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만 선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나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활동을 꾸준히 한 학생이 지원하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형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역인재 전형 입시 결과를 보시면 151명 선발에 146명이 최종 등록을 했고요. 평균 등급은 4.6등급, 회전율은 72.8%를 보입니다. 교과 성적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0.5등급 정도 낮지만 회전율은 매우 낮고 등록률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전율 같은 경우에 화학소재공학부, 메디컬 IT공학과 경영학과가 100%를 초과해서 학생 후보자 중에 합격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 성적 분포입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의 성적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화학소재공학부도 비교적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등록자 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전년도인 20학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지원율 하락이 성적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하고 평균 또는 중앙값 85% 컷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특히 기계공학과 설계, 건축, 산업, 신소재, 광시스템, 메디컬 IT, 응용화학과는 성적 하락폭이 다른 모집 단위보다 컸습니다. KIT 인재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입니다. 등급 편차 등록률 같은 것들은 모두 지역인재 전형과 비슷한 수준이고 회전율은 KIT 인재 전형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계공학과 설계, 건축, 신소재, 토목, 메디컬 IT, 환경, 응용화 이런 모집 단위에서는 회전율이 10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후보자가 합격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1학년도 KIT 인재 전형의 85% 성적 컷은 지역인재 전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산업공학부 성적이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계공학과는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모집 단위지만 등록자 간 편차도 크기 때문에 교과 성적 외적인 부분이 합격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학년도와 21학년도의 KIT 인재 최종 등록자 85% 성적을 비교해 보면
21학년도 성적이 대체로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설계, 기계 시스템, 전자공학, 산업공학, 신소재공학, 토목, 메디컬, 그다음에 응용화학,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인재와 KIT 인재 전형 중에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21학년도 입시에서 성적 격차는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두 전형이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만을 고려해서 두 전형 중에 어떤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고려한다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 분포의 편차가 큰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보다는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활동, 예를 들어 탐구 또는 동아리, 교과학습에서 있었던 발표와 같은 그런 연구, 그런 활동들이 평가에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활동에서 충실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서류평가에서는 구득점자가 지역인재보다는 KIT 인재형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정성적인 활동에서 충실성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판단된다고 하면 KIT 인재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당락에 미친 영향이 교과 전형보다 적습니다. 실제 평가 결과에서도 충원 합격자의 성적이 최초 합격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공개된 성적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본인이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학업활동, 탐구활동, 협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호공대는 작년까지 참사람, 든사람, 난사람, 큰사람이라는 인재상을 구성을 했다가 올해부터 글로벌 아이콘이라는 인재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인재상에 따라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항목이 구성되었고요. 변화된 인재상에서는 포괄, 총체, 문제 해결, 전문성, 소통, 예측, 변화,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도 이러한 평가들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별 비율, 세부 평가 내용입니다. 평가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세부 평가 항목은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류평가 항목 중에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고교 생활 중에 이수하였던 어떤 학업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적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활동, 경험을 통해서 전공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필요한 사고, 행동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평가에서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변경을 하여서 면접평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언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인도 평가에 반영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 자료와 참고 평가 자료를 구분하였긴 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작년과 다르게 입학사정관 2, 3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서류평가만 있는 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 3명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1인당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에서 면접위원 3명과 학생이 제출서류 기반 인성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절차는 보시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명, 고교명, 부모님과 친인척의 어떤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답변할 수 없고 교복을 착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오접수 순이 아니라 별도의 면접 번호를 부여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를 물어보는데 작년에 평가되었던 학과에서 실제 면접평가 질문 제시되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 동아리에서 프린터를 제작했는데 그 프린터에 대한 설명 또는 프린터에 쓰이는 모터가 무엇인지, 그 모터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3D 프린터를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학업 역량, 즉 적성을 평가하게 되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 공동체의식 같은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금호공대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기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신 성적을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자신 성적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치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합격자 또는 최종 합격자의 성적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학생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사관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같은 과에 여러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전형만 다르다면 동일 모집 단위의 3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같은 모집 단위 전형을 지원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KIT 인재 전형 1, 2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보다 보니까 이 차이가 뭔가 궁금했는데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면접의 유무. 네네네. 그렇다면 그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학종에서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며, 네. 그리고 그 무엇에 중점을 두고 좀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면접 평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한 25%쯤 되지만 그건 최초 합격자에서의 당락 변동이고, 후보 번호를 받은 모든 학생들이 일단 면접에서 후보 번호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합격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작년 21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율이 낮은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그 합격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네. 따라서 면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합격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해 그 적성과 인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던 것처럼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전공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또는 거기에서 있었던 활동 내용 자체보다는 활동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측면, 교과와 관련될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인성 관련돼서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었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되게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 면접을 할 때 비언어적 표현도 네. 평가를 이제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21학년도 면접 평가에서 네. 블라인드 평가를 처음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 전 과정 녹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쳤습니다. 천으로 아예 가린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또는 어떤 표정과 눈빛으로 어떤 그 답변을 했는가를 측정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따라서 그런 것들에서도 답변 내용과 언어적으로 표현된 답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그래서 뭐 표정이라든지 자세 또는 뭐 몸짓, 학생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해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과 전형에서 학년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의아한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금호공과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 상위 2과목 반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3학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며, 그러면 일부 과목이 비중치가 확 늘어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3학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내가 배우지 않은 일반 선택 과목 때문에
어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100점 그렇죠. 만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점수를 예. 분모 분자에 적용을 해서 예. 산출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고 음. 또 3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 반영 비율이 30% 또는 40%이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금공대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라서 예. 배운 과목이 있으면 그 가중치를 적용받아가 성적이 산출되고 예. 배운 과목이 없더라도 3학년 자체의 40% 비율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불안이라든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학년 과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배운 과목에서 예. 배운 과목 범위 내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배우지 않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석사 등급이 나오지 않은 과목이 전혀 없다 나오는 과목 전혀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금호공대 유석호 입학사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대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6월 12일 이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 2시 40분부터는 김천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